그렇게 둘이 법당 나갔는데 신할머니가 꼭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집에 빨간 무당집 깃대 같은 거 걸어놓고 미친 짓 하고 있네. 이상한 짓 하는지 확인해봐. 꼭 명심해. 라고 전달했어요. 베란다를 보니까 빨래가 널려 있길래 얼른 걷어서 이제 빨래를 막 개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야! 호들갑을 떨고 이제 들어왔더래요. 어느 날 저희 법당에 자주 오시던 중년 여성이 찾아왔는데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웬 여자를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화려한 손톱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다는 거야. 그 야한 차림새에 진한 향수 냄새도 풍기고 그 엄마가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팠대요. 결혼공업을 봐달라고 보는데 아들은 용띠고 여자는 개띠인 거야. 둘이 완전 상극이에요. 원진살에 상춘살까지 껴서 결혼하면은 많이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도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미 아이까지 임신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 어쩔 수 없네. 그런데 화경으로 아무리 봐도 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애가 안 보이는데?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초음파 사진까지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애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엄마를 돌려보냈어요. 며칠 뒤에 이 엄마가 다시 법당에 왔는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궁합 본 아들 여자의 친구인데 그새 유산을 했다는 거야. 어머. 엄마가 선생님 그래서 애가 안 보였나 봐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우리 할머니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가 있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야? 어머. 남자애 아주 미친년이구만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막 호통을 치는데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신랑 할머니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못 전하겠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안 보였는데 정말 유산한 거 맞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 제가 거짓말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뭘 안다고 짓거려?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문을 팍 차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둘이 법당 나갔는데 신할머니가 꼭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신랑 할머니가 그러는데 저 여자가 집에 빨간 무당집 깃대 같은 거 걸어놓고 미친 짓 하고 있네. 이상한 짓 하는지 확인해봐. 꼭 명심해. 라고 전달했어요. 불길해. 그러고 나서 이제 반년쯤 지났나? 이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말이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했대요. 하지만 제가 전화로 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 이제 중년 부인이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반찬을 가져 주겠다고 전화를 했대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 잠깐 밖에 나왔는데 금방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한 거예요. 아들 집에 들어가 냉장고 이제 반찬도 넣고 정리도 해주고 그랬는데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비가 구슬구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란다를 보니까 빨래가 널려 있길래 얼른 걷어서 이제 빨래를 막 개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막 누르면서 애들이 왔나 하고 이제 현관문을 봤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야 호들갑을 떨고 이제 들어왔더래요. 어머. 어떡해. 어머.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 지르니까 그 남자가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갔다는 거예요. 남자가 떨어뜨린 걸 봤더니 꽃다발에 카드가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며느리 이름에다가 하트 표시 뿅뿅 써가지고 눈 거야. 미쳤다. 그때 며느리가 허둥지둥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있는 빨래를 보더니 어머니 베란다에 있는 빨간 원피스를 건드셨어요?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져요? 아니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중 퇴근한 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화내는 며느리를 말리다가 엄마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죠.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고 우당탕탕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지 뭐 맥스를 잡는 뭐 우당탕탕 소리가 나. 알고 보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남자는 며느리의 내연남이었대 글쎄. 어떻게 집을 들어와? 아들 집이 있는 날에는 베란다 빨간 원패스를 걸어두고 오늘은 남편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표시를 한가 표시를. 와 소름이다. 표시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말했던 무당 깃대가 빨간 원패스였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알려줬어 구체적으로. 왜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지 몰라. 근데 뜬금없이 했던 게 그게 신령님의 공수예요. 맞아, 맞아요. 인간이 지어내서 못해. 뜬금없이 팍 질러낼 때 그게 진짜 100% 오리지널 공수예요. 진짜 신기하다 이런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며느리는 글쎄 결혼 전 술집에서 일했었대요. 결혼하고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남자랑 눈 맞고 미용실에서 머리 하다가 남자랑 눈 맞고 바쁘다. 에어컨 정말. 청소 기사 불렀다가 눈 맞고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던 거예요. 열심히 사시네. 진짜 어이없다. 엄마는 아들이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선생님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은 다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축원 기도를 올리고 인연 구슬을 해줬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언제나 아들의 행복은 엄마의 행복이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이 길 오길 잘했구나. 맞아. 잘하셨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상충살과 원진살이 둘 다 있어서 최악의 궁합이라고 하셨는데 상충살과 원진살이 정확하게 뭐예요? 서로상 빌충으로 서로 계속 부딪히고 사소한 것에서도 의견이 충돌이 되고 막 싸워요. 그냥 내가 너 믿고 너도 나 믿고 막 이게 막 대립을 해. 화합이 안 돼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고 친인척,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살이 있으면 안 좋고 원진살은 원망할 원이고 성낼 진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결국 가만히 있어도 꼴보기 싫고 원수 같은 사이가 되는 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용이 용띠였는데 여자분이 개띠라고 했잖아요. 용이 하늘로 승천할 때 개가 짖었대요. 그래서 승천을 못하고 다시 내려왔대요. 이래서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